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번 강의는 모니터에 쓰는 립스보드, 즉 립스보드는 SMPS 파트와 인버터 파트가 통합된 보드를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했다. 그래서 이 SMPS에 대한 얘기를 이미 끝냈고요. 이제 인버터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인버터 파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모니터에 사용되는 SMPS, 인버터 또는 그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시면은 뒤에 갈수록 강의가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론을 자꾸 배우시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여러 제품의 수리를 하면 되는 거지, 해보면 되는 거지, 무슨 이론이 필요하냐, 상당히 큰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리를 하는 사람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 그 이론만 알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론을 알면은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이론을 모르면 응용력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 제품에 한해서만 원포인트 수리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무시하고 자꾸 실무만 마음이 급하신 건 압니다. 왜냐하면 수리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달인이 되기까지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고수라는 분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단계까지 왔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너무 쉽게 알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론이 먼저 정립돼야 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유튜브 쪽에 보면은 수리에 대한 어떤 수리 사례를 올려놓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려놓더라도 알맹이가 없는 그런 거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얼마큼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유튜브 쪽에서 이런 이론적인 강의를 올려놓은 사람은 제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제가 이 수리를 하면서 초보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이론을 몰랐구나. 그것이 굉장히 큰 저한테 고통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한테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설령 이제 아는 분한테 찾아가면은 그런 이론도 모르냐 하고 쿠사리를 많이 먹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전달함으로써 모든 제품들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와요. 노트북도 지금 우리가 울트라북까지 나오면서 보드가 옛날 나왔던 노트북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근데 그 반으로 줄었다는 게 허무맹랑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기본 이론은 똑같습니다. 단지 뭐냐면 세 개의 디바이스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통합의 개념을 가는 거죠. 우리가 AD 보드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D 보드에 보는 우리가 스케일러가 있고 MCU가 있는데 어떤 분은 MCU가 없다고 자꾸 EOX 모로 나오는 MCU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집적과 추세에 따라서 스케일러 안에 MCU를 집어넣은 원칩 스케일러 쓰기 때문에 MCU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기본 이론은 같다는 거죠. 단지 어떤 크기와 소형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집적화를 했다. 그런 측면에만 틀린 거지 기본 이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론을 먼저 정립을 하라. 정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공식 카페 보더라도 초보 단계에서 지금 많은 레벨이 올라가서 어떤 우리 그 회원들한테 답변을 올려주시고 하는 분들은 보면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론을 모르면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떤 일이라는 게 단시간에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단계와 수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론만 알면은 모든 제품들이 약간의 어떤 변형을 거친 거지 그 기본 어떤 베이스는 우리가 위배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론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이라는 그런 채널은 우리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한다.
왜냐면 수리 사례를 올려놓으면 제품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된 제품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론을 알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버터부, 립스보드, 모니터에 쓰는 부분은 립스보드라고 하는데, 그죠?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인데,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LCD 모니터가 있고 LED 모니터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단지 백라이트가 형광등 방식의 CCFL을 내장했느냐, 아니면 LED 방식의 백라이트를 내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립스보드 중에서 SMPS 파트는 똑같아요. 요 부분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왜냐면은 형광등 방식의 그 CCFL 백라이트는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SMPS 파트 이태 측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직류만 나오잖아요. 직류를 다시 이쪽으로 받아서 PWM과 FET가 공조해서 다시 DC를 AC화로 만들어서 트레이스에 공급해서 승합을 해서 형광등을 켜주는 방식이고요. LED 모니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해서 LED는 우리가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 교류 방식을 공급해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12V의 DC를 받아서 PWM과 FAT가 공조해서 DC를 AC의 상태로 승합을 한 상태에서,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서 LED 백라이트에 공급한다. 그래서 CCFL에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랜이 많이 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인버터 파트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인버터는 이제 그런 구조를 그런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인버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자, 요 SMPS하고 립스보드는 인버터가 붙어 있는 거죠. 통합돼서 우리가 립스보드 하는 거죠. 그래서 12V가 일단은 요 SMPS 요 부분으로 12V가 일단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죠? 여기 지금 스위칭 FET가 요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요 뒷면에 FET가 스위칭 FET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왜냐면 이 백라이트를 담당하는 스위칭, 요 백라이트를 왜 상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담당하는 FET가 요 뒤에 스위칭에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2V를 받아서 일단 스위칭 FET에 12V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V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서 여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부 전압 강의를 통해서 이 PWM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VCC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12V를 받아서 전압 강의를 통해서 VCC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박번이 이 지금 백라이트 켜져야 되지 않냐?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PWM은 안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 SMPS 파트의 PWM은, 그죠? VCC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온 동작을 해버립니다. 이게. 근데 인버터 쪽에 쓰는 인버터 PWM IC는, 그죠? 동작을 안 해요. 여기 요렇게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이 PWM에, 그죠? 펄스 발진을 하기 위해서 동작 조건이 뭐냐면 AD 보드로부터 컨트롤 신호가 들어와 줘야 된다. 여기 보면 온오프 또는 이네이블이라는 단자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왔을 때 펄스 발진이 시작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AD 보드로부터. AD 보드는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죠? AD 보드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 OSD 버튼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리모컨 쪽에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AD 보드의 MCU로 먼저 간다 그랬죠. MCU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운영체제인 폼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폼웨어가 연산 과정을 통해서 바로 PWM에 작동할 수 있는 온오프 시그널을 바로 이 회로를 통해서, 이 커넥터를 통해서, 바로 이 PWM에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이제 뭡니까? PWM 펄스 발진, 그죠? 온오프 펄스 발진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스위칭 FET에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 게이트에다가 어떤 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죠? FET 동작 원리라든가 TR 동작 원리는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우리 그 FET는 도체 상태로 변한다.
여기 게이트 신호가 안 들어오면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12V 하면 대기하고 있는 거지 드레인 소스 또는 소스에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FET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죠? 자, 온오프 시그널 여기서 좋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드레인에 대기하던 12V를 온오프, 그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물론 이게 이 듀티 사이클을 얘가 조정하는 거죠. PWM의 듀티 사이클을 조정해서 온오프 펄스 발진을 해서, 그죠? 스위칭을 하게 되면 뭡니까? DC가 AC 형태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트랜스가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트랜스죠? 예. 고지파 트랜스가 이게 1차고 2차입니다. 그죠? 1차 측에 가해줬더니, 즉 변화하는 교류 신호를 가해줬더니 트랜스의 상호 인덕턴스라는 원리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더라. 여기는 코일이 엄청나게 많이, 권선수의 비란이 많이 관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승합의 개념이라는 얘기, 승합. 그죠? 승합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백라이터 CCFL이 형광등 방식이라 했죠. 교류를 공급해 점등이 되는 거죠. 여기 공급해 주니까 얘가 점등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 키는 뭐겠습니까? SMP에서는 얘 기본적인 전원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점등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 점등의 키 조건은 뭐냐면 바로 AD 보드로부터 컨트롤 신호가 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온오프 시그널이라는 얘기죠. 온오프 시그널. 그죠? 이 시그널이 들어가야, 그죠? PWM이 발진을 하는 거예요. 펄스 발진, 온오프 발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호를 게이트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온오프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아니면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얘는 10년 가도 뭐 100년 가도 동작을 안 하죠. 왜? 발진하는 명령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 인버터 파트는 정상인데 점등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AD 보드 쪽에, 그죠? AD 보드 쪽에 온오프 시그널을 주는 스위칭 회로를 점검해야 된다. 보통 TR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거는 이제 PNPTR, MPNTR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아니면 MPNTR 하나로다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걔가 TR이 죽으면은 시그널이 못 오잖아요. 그죠? 베이스에다 어떤 MCU에서 온 시그널을 온오프 스위칭 회로 쪽에, 온오프 스위칭 회로 쪽에 베이스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TR이 죽다 보니까 베이스에 공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부도체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회로도 뒤져봐야 된다. 이거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인버터 쪽에는. 이 인버터는 어디랑 연결돼 있습니까? AD 보드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쪽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5V VC 전압이 뭐 들어오고 12V가 들어온겠죠. 12V 들어와가지고 들어가고, 그죠? 이 5V 신호가 들어오고 12V가 들어오도 5V로 이게 회로에 따라 틀린데, 그다음에 온오프 시그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온오프 시그널이. 그래서 여기 이네블이라는 게 있고요. 온오프라는 그 표기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네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이제 VDD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CC하고 같은 VDD, VCC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12V를 받아서 전압 강화를 통해서 얘는 이제 5V를 공급해주는 그 PWM인가 보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신호가 온오프 신호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이네이블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게 AD 보드로부터 넘어오는 신호죠? AD 보드로부터 넘어오는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네이블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얘가 뭡니까? 펄스 발진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SMPS 파트 쪽에 이 PWM하고 여기 PWM은 동작 조건이 틀리다. 얘는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오토 방식이고, 그죠? 얘는 매뉴얼 방식이죠. 그죠? 그 방식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 이건 바로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이 지금 PWM의 인버터 단위나 드라이버 단위에 쓰는 PWM의 이 동작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작 이론을 모르면은 수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계속 이 원리를 모른다면 여기 CCF를 꽂았는데 안 나온다. 계속 뭐 이것만 갈아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큰 이제 어떤 그 허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를 켜주고 항상 SMPS 파트든 아니면 인버터나 드라이버 파트든 항상 그 2차 측의 전류 변동의 전압 변동, 전류 변동에 감지를 해서 안정화 회로인 이 괴한 회로, 피드백 회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PWM 전달했을 때 PWM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이 듀티 사이클을 펄스폭을 늘릴 거냐
아니면은 좁힐 거냐 아니면 늘릴 거냐 해서 2차 측에 출력 전압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모니터를 사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보통 모니터를 켜게 되면은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을 하죠. 그죠? 최대 밝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브라이트니스 또는 디밍이라고 그러는데, 그 버튼을 조정해서 화면을 흐리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눈이 좀 안 좋아서 좀 약간 밝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OSD 버튼 중에 브라이트니스, 디밍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신호가 어디로 와요? 걔도 역시 MCU, 우리가 디밍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디밍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니까? 트리거 신호가 바로 MCU로 들어갑니다. MCU. AD 보드에 MCU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OSD 버튼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회로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조정하기 위해서,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OSD 버튼이 있는 거거든요. 리모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냐? 바로 키가 뭐냐면 MCU 안에 들어있는 바로 폼웨어. 얘가 우리가 주범이라는 얘기죠. 얘가. 그죠? 폼웨어가 바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그러면 그 OS 버튼에 브라이트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MC로 들어가서 폼웨어가 연산을 거쳐서 얘도 막바로 신호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브라이트니스도 바로 뭡니까? 브라이트니스 스위칭 에러가 있어요. 걔도 T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R 베이스를 건드리게 되면 그 신호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든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르든 간에 이 신호를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쪽에 PWM. 여기 보면은 이 디밍 DIM 단자가 있어요. 얘가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여기 브라이트니스 또는 디밍이라고 그러는데 이리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PWM 이 신호를 전달 받으면 여기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죠? 듀티 사이클 중에서 지금 현재 펄스폭이 이렇게 큰 펄스폭이 나갔다 그러면, 그죠? 얘 펄스폭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게 되면 뭡니까? 그죠? 줄이게 되면 2차 측에, 그죠? 여기 발생되는 그 AC로 변할 때 신호가 작아지겠죠. 교류 신호가 작아지겠죠. 이 교류 신호가. 그러면 이쪽에도, 그죠? 신호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백라이트가 예를 들어서 15,000V에서 점등이 되는데 얘는 500V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광이 흐려지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바로 여기 PWM에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그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보드에서 그 전자회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 이 신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회로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죠? 키가 뭐냐? 누른 AD 보드에서 넘은 신호고, 이 키를 가지고 열쇠를 열어주는 역할은 누구냐? 바로 PW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알고 수리할 때 온오프만 눌러도 아무 동작이 없네. 물론 MC의 폼웨어가 죽어도 그렇지만은 스위칭 에러가 죽은 거 아니야?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야? 그럼 이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단계별로다가 역추적할 수가 있다. 추정식 10분 할 때, 그죠? 범인을 색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범인을 좁혀서, 그죠? 어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자꾸 줄여가지 않습니까? 우리 수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자, 그러면 인버터 컨트롤 회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론을 점검한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버터 컨트롤러로는 SMPS로부터 공급받은 DC12V를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파트 FET 드레인에 공급하고, 내부 전압 강화 회로를 거쳐 PWM-VCC로 공급하여 동작대기 상태로 있다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AD 보드 MCU의 연산 과정을 거쳐 온오프 시그널을 립스보드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파트의 PWM 온오프 단자로 신호가 입력되면 PWM이 펄스 발진을 하여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12V를 스위칭하여 DC를 AC화를 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회로이다. 자, 지금 한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우리가 그 회로의 동작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AD보드의 시그널 플로우를 잠깐, 우리 이제 지금, 립스보드 인버터 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인버터 파트 키가 뭐라 그랬죠? AD보드에서 넘어오는 신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AD보드의 시그널 플로우를 좀 잠깐 좀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에 대한 AD보드에 대한 것은, 영상에 대한 것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SMPS 강의가 끝나면은, 영상 쪽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버터나 컨버터, 백라이트를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점등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AD보드의 원리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잠깐 터치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AD보드죠? 자, AD보드. AD보드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물론 이제 여기 아답터로 들어가서, 이쪽 최종 부하 쪽에 공급해주는 메인 전원부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없는 것은 이제 이 커넥터를 들어와서 SMPS로부터 5V가 일로 넘어오죠. 그죠? 5V가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이 메인 스위칭부가 따로 있어요. 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2V가 들어가게 되면은 12V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스위칭 레귤레터라는 게 있는데 5단자 또는 8단자 레귤레터가 있어요. 애쉬와스 8핀짜리 요즘 많이 쓰는데 그죠? 12V가 들어가서 내부에 펄스 발진 스위칭회를 통해서 2번 단자로다가 우리 5V가 나옵니다. 이 5V 신호는 뭐냐면 5V 신호는 우리가 DC 형태가 아닌 AC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AC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 최종 부하가 먹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류 신호를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직류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LC 필터 회로죠.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V가 들어가면 12V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 1번 단자로다가 들어가요. 내부의 펄스 발진 스위칭 회를 통해서 요 2번 단자로다가 뭡니까? 여기서는 그죠? AC 형태의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 신호를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쇼트키 다이오드를 거쳐서 LC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바로 이때서 DC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7805 같은 거 쓰면 되지 왜 스위칭 150 이 많이 쓰는 게 1501-50이라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죠? 이런 스위칭 레귤레터를 SOC8핀짜리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5단자가 나와 있고 8단자 나와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거 해주냐? 그냥 7805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7805. 얘는 12V가 들어와서 5V DC를 내는 레귤레터죠. 이런 우리가 드랍아웃 레귤레터를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스위칭 레귤레터를 쓰느냐? 그건 뭐냐면은 이 최종 부하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전압도 중요합니다. 전압도 중요하지만 전류 크기가 중요하죠. 암페어가 중요한 겁니다. 암페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7805는 출력이 1A 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다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암페어를 좀 높이자. 그게 바로 스위칭 방식이죠. 예, 스위칭 방식. 그래서 여기서 해갖고 150-505에서 5V를 내지만 여기서 뭐냐면 얘는 3A까지 우리가 출력이 가능한 우리가 그 스위칭 레귤레터입니다. 뒤에 A자 1501-A-50은 5A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스위칭 레귤레터는 1501-50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 3A 출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를 높이기 위해서 최종 부하가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스위칭 레귤레터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뭡니까? 전원 소자 앞뒤 단에는 콘덴서가 붙어 있죠. 이 12V가 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우리가 뭐, 스케일러가 3.3V다. 그럼 뭡니까? LDO 있죠. 드랍아웃 레귤레터를 통해서 5V 입력받아서 3.3V를 얘도 공급해주는 거죠. 반드시 앞뒤 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콘덴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콘덴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콘덴서를 달아주겠어요? 스위칭을 하다 보면, 그죠? 스위칭 방식의 단점은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되죠.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IC들은 순간적으로 오동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를 갖다 차단해주는 필터의 역할도 해주지만은 안정적인 전기를 얘한테 공급해주기 위해서 항상 이 전원 소자 앞뒷단에는 반드시 콘덴서가 등장을 한다. 등장을 하려면 뭡니까? 항상 분량을 내는 것도 얘가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 단에 이제 이쪽에 스케일러가 필요한 LDO 또는 사운드 칩이 필요한 이런 LDO
또 여기서 필요한 이런 LDO들이 일로 들어가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사용자가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용자가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를 거 아닙니까? 리모컨을 누르거나 아니면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죠? 여기 지금 그 OSD 커넥터죠? 여기 이제 OSD 버튼이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쭉 있어요. 있으면, 여기 이제 파워 버튼이 있죠, 파워 버튼. 파워 버튼을 누르죠. 이걸 누르면 요 커넥터 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보면 MCU라는 게 있죠, MCU. EOX. 보통 이게 품번이 EO 뭐로 나가요? X 뭐로 이게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MCU라 그러는데,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EO가 아니라 또 다른 번호를, 품번을 쓰죠. 그죠? 좀 독특하게 씁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MCU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야, 파워 트리거 신호를 받았어. 야, 온오프 시그널 줘야지 하고, 어디, 연산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여기 스위치, 여기, 인버터 커넥터 바로 밑에 보면 뭐냐면, 얘하고 어디가 연결되죠? 립스보드가 연결되죠? 립스보드 연결되는데, 이쪽으로 스위칭 TR에 이쪽에 신호가 이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스로. 그죠? 베이스 들어가게 되면, 이 컬렉터하고 여기 커넥터에 온오프 단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를 건드려 주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아니면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립스보드를 통해 들어가서, 립스보드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 회로를 타고 PWM에 바로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하다. 이 스위칭 회로 쪽에서 요 부분, 지금 여기 보면 스위칭 TR이 하나 있는데, 요 놈은 우리가 온오프 시그널 주는 스위칭 회로고요. 요 밑에 또 TR이 있어. 위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브라이트니스, 디밍을 컨트롤하는 스위칭 회로예요. 얘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PWM 온오프 신호가 안 온다? 이 스위칭으로 이쪽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AD보 쪽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TR에 우리 양극 판별을 알려줬죠? TR이라는 것은 다이오드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거다. 방향을 플러스 단자를 공통으로 베이스를 뽑아놨느냐, 마이너스 단자를 공통으로 베이스를 뽑아놨느냐에 따라서 NPNTR이냐, PNPTR이냐 이거죠. 그럼 플러스 단자를 베이스로 공통으로 뽑아놨을 때 걔가 뭡니까? 걔가 NPNTR이죠. 마이너스 단자를 공통으로 뽑아놓은 베이스가 뭡니까? 바로 PNPTR이죠. 그게 전류의 흐름이 틀리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온오프 시그널만 주냐? 우리 여기 패널 보드가 하나 있죠. 패널 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우리가 이 라인을 타고 VCC 5V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패널 동작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MCU가 연산해서 온오프 시그널 주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얘가 어디 줍니까? 요게 바로 패널 스위칭 회로 쪽인데, 보통 TR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P채널 FET를 많이 씁니다. 그죠? 지금 여기 5V가, P채널 5V가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지, 게이트에. 여기 신호를 갖다가 MC 연산해서 5V를 주게 되면 바로 소스에 드레인을 흘리면서 얘가 지금 5V 이 VCC하고, 항상 이 앞단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죠?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패널 VCC 콘덴서입니다. 요를 통해서 바로 어디 이 패널 쪽에 이 VCC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열린다 그러면 이 스위칭으로도 잘 나가요. 그죠? 물론 패널에 휴지가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신호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호는 몇 가지가 AD보드에서 넘어간다? 패널 VCC를 온하기 위한, 그죠? 온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온오프 시그널 PWM의 그 펄스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온오프 시그널을 위한 스위칭, 그 다음에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디밍을 하기 위한 스위칭, 그 회로가 3개가 여기 있는 겁니다. AD보드에. 뭐 TV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 안 온다 그러면. 그죠? 자, 이제 이 이론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뒤질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그럽니다. 요 부분을 잠깐 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답터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립스보드에 넘어오는 거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는 이제 다 공급 기본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는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 LED가 빨간불이죠. 적색 불로 딱 켜져 있겠죠. 이건 스탠바이 상태라는 얘기죠. 동작 대기 상태로 있는 거죠. OS 버튼을 딱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이 트리거 신호가 MC로 들어가서 연산을 해가지고, 그죠?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이쪽에
이네이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뭐 VCR 하면 그동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펄스 발진을 해서 승합을 해서 이렇게 백라이트를 켜주는 개념이고요. 그죠? 켜주는 개념이고, 이제 이 스케일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AD4 쪽에서는 영상 신호, 여기다 RGB 포트라든가 아니면 DVI 포트라든가 HDMI 포트를 꽂았을 때 여기서 이제 영상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스케일러가 이 패널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바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변환을 합니다. 1차 변환하는 게 뭐냐, 여기서 바로 LVDS 신호라는 얘기죠. 1차 신호가 여기서 받은 신호를 여기서 1차 가공을 하는 겁니다. 스케일러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LVDS 커넥터 할터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가 패널 보드인데 이게 액정이죠. 패널 보드 쪽에 T콘 타이밍 컨트롤러 들어가서 여기서 뭡니까? 신호를 2차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이때 바로 뭐냐? ALDI 칩, LCD 드라이버 IC, 이 영상 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소스 드라이버 IC, 게이트 드라이버 IC가 쭉 있는데 걔가 왜 영상을 구현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2차 신호를 가공해서 바로 이제 LDI 칩에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갖다 가공한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영상 부분을 강의할 때 들어갈 강의지만 대충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문, 그죠? 신호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화면에 영상을 볼 수 있다. 신호 흐름은 대부분 대충 이래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전자회로에서 다 뭐 문제가 이상이 없더라도 여기서 보면, 그죠? 이 크리스탈, 그죠? 크리스탈. 이런 크리스탈이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전자소전 자기 혼자 동작을 못 합니다. 이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그죠? 동작을 한다. 즉 뭐냐?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그죠? 단원들이란 말이 단원들. 그럼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 동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크리스탈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EPROM이라는 게 있죠. EPROM이라는 게. 여기 DVI EPROM, RGB EPROM, HDMI EPROM이 따로 있어요. 여기 EPROM 있죠. EPROM. EPROM은 뭐냐? 이 안에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여기 신호를 딱 이 RGB나 DVI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여기 EPROM 안에 있는 EDID 데이터, 즉 모니터 드라이버가 DDC 프로토콜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데스크탑 PC의 그래픽 카드하고 교신을 해서 나는 이런 최대 해상도를 가진 이런 모니터야 하고 서로가 교신해서 최대 해상도를 구현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EPROM도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MCU 보조용 EPROM이 있고 DDC 전용 우리가 EPROM이 있습니다. 이 보조롬은 키면은 바로 MCU에서 데이터를 카피해 오지만은 이 DDC 전용, 그죠? 이 전용 EPROM은 이 안에 데이터를 우리가 폼웨어처럼 라이트를 시켜줘야 동작이 되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다. 그죠? 폼웨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운영체제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 MCU, 이 MCU라는 것은 디바이스예요. 디바이스 안에 우리가 뭡니까? 그죠?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우리 데스크탑이 예를 들면 MCU는 뭐냐면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폼웨어는 뭐냐? 바로 윈도우 7이든 윈도우 8이든 윈도우 10 운영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지금 데스크탑의 운영체제가 손상되면 부팅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브루스크린 하든가 아니면 계속 루핑이 돌든가 아니면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운영체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우리 데스크탑에도 모든 걸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물론 걔하고 바이오스하고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지만은 우리 모니터 TV 쪽에서는 바로 MCU가 이런 신호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어떤 회로를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키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AD 보드의 시그널 플로우를 아주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 신호를 강의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온오프 버튼이 안 눌러져요. 뭐가 제대로 안 됩니다 했을 때는 물론 버튼 불량도 있습니다. 근데 MCU 안에 MCU라는 것은 디바이스라고 그랬죠. 하나의 IC입니다. IC. 걔는 잘 죽지를 않아요. 거의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폼웨어 운영체제가 우리 데스크탑 깨진다는 얘기를 많이 쓰죠. 여기서도 손상된다 깨진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거기 폼웨어를 다시 ISP 지그나 롬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트를 하게 돼 있죠. 우리 손으로 넣는 게 아니라 MCU 안에 있는 이 소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넣을 거예요? 얘를 이 폼웨어 운영체제를 여기다 써주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롬라이터 또는 롬을 띄지 않고 바로 이 포트하고 연결해서 여기 RGB나 DVI 포트나 HDMI 포트 연결해서 바로 여기다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ISP지구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라이트를 해서 롬을 살린다.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써놓은 작업을 하는데 좀 고수분들은 뭡니까? 뛰기 전에 먼저 파형 측정을 해봅니다. 파형 측정. 우리가 MCU라는 그 단자 핀맵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단자가 뭡니까? 물론 VCC가 들어가야 되겠죠.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이 소자가 동작을 안 되잖아요.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클럭. 여기서 6번 단자가 클럭인다. 이 MCU는 이 핀맵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6번 단자가 클락이에요. MCU는 혼자 동작을 못한다 그랬죠. 클락에 그죠? 동작 신호를 실른다. 그래서 클락이 제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자, 즉 파형이 나오는 단자를 보고 파형을 보고 이건 오실로스코프라는 우리 측정 계측기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파형을 보고 나서 아, 롬이 죽었다 안 죽었다를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이 파형이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계속 여기는 폼웨어를 썼다 아니면 디바이스를 뗐다 붙였다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한다면 초보자들은. 근데 좀 고수분들은 뭡니까? 이 파형을 측정해 본단 말이죠. 그죠? 파형 측정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쪽에 아웃 파형이 안 나와? 연산을 못하니 폼웨어 죽었네. 인풋 안 들어가? 여기 문제가 되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리얼 인풋 단자는 트리거션을 받는 단자고요. 요거는 MC는 혼자 동작을 못하니까 우리가 수정 발진자의 클럭을 제공받아서 동작을 자기 동작 신호를 시키기 위한 동작을 하기 위한 신호고요. 그리고 SO는 뭐냐? 내부 만약에 ON 버튼을 눌렀다. 그럼 SI 단자로 입력이 돼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시리얼 아웃풋으로 신호가 나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칩 셀렉터라는 건 뭐냐? 이 롬을 사용한다 안 하는데 신호죠.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시리얼 클락은 클락을 제공받는다 그랬죠. 신호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타임 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전화폭 조정에 따라서 이 파형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리얼 클락을 이렇게 클락을 제공받으니까 당연히 클락 신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풋 단자는 뭡니까? 인풋. 그죠? 일로 어떤 신호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 가공한 신호가 아웃풋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쪽 스위칭 회로, 그죠? 인버터 스위칭 회로, 패널 스위칭 회로, 디밍 스위칭 회로 들어가는 그 아웃풋 출력 신호다 이거죠. 그 신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게 롬 손상이다 아니다 이걸 판정하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물론 오실로스코프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이론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 파형을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측정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그 칩 이네이블, 칩 셀렉트 또는 이네이블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서 파형 분석을 해서 롬 손상이다, 디바이스 손상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가 한층 더 쉬워진다. 그죠? 또 우리가 작업 공수가 짧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견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들은 이 전압들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압폭이죠. 전압폭을 좀 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타임 베이스도 여러분 조정을 하고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제 내 컴퓨터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오실로스코프 사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강의를 좀 참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 강의를 이렇게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외우셔가지고 어렵게 수리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죠? 쉽게. 제가 옛날에 임금들은 로얄 로드로 지름길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왕이 특별한 분이라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떤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일반인들은 로얄 로드를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이론을 알았으면은 요런 거 알면 우리가 로이얼 로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름길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렵게 우회해서 뭐 뭐로 가도 부산만 가면 된다 하는 것은 좀 미련스러운 얘기고요. 그죠? 로이얼 로드를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AD 보드 쪽에서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볼게요. 신호가. 자, 패널 쪽도 VCC가 들어간다 그랬죠. 패널 VCC가 여기서 막바로 그죠 5V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위칭을 거쳐야만 우리가 5V VCC가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이쪽도 온오프가 열려서 C샵에 점등되겠죠. 이 스위칭으로 둔 이유는 바로 절전이죠. 그죠? 그냥 넣자마자 패널도 켜지고 백라이트도 켜진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전기를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위칭을 또 신호가 안 들어오면은 그죠?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스탠바이 상태로 동작하고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죠? 여기서 뭐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 영상 뭐 DVI 포트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움직이거나 하면 영상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때 스위칭이라 동작해서 다시 패널을 VC 5V 인거해주고 5V 온오프 신호를 갖다가 인버터나 또는 드라이버 보드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파워가 오프 상태에서 동작을 안 한다 그랬죠. 이게 스탠바이 상태죠. 그래서 립스보드에 220V 인가하면 항상 립스보드는 뭡니까?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바로 전기만 220V만 인가하면 인버터나 드라이버 보드에 필요한 12V와 AD 보드에 필요한 5V가 막바로 나오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5V가 이쪽 인버터 이쪽 커넥터 있죠? 이쪽 커넥터를 들어오는 거죠. 그죠? 커넥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이쪽에 메인 전원부 쪽에 공급을 해주면은 얘가 작업을 해서 각 부하에다 공급을 할 겁니다. IC에다가. 그때 뭡니까? 동작 대기 상태로 있단 말이죠. 동작 대기 상태로. 이때 이제 뭡니까?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뭐 파워 버튼을 누르는 상태가 사용하는 누르는 상태가 또 있겠죠. 지금 오프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란 말이죠. 전기만 공급된 상황이에요. AC 220V만 인가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여기 지금 패널로 들어가는 5V 지금 이게 5V죠. 이게 5V가 들어가죠. LVDS 커넥터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단자가 보통 30핀 케이블을 쓰는데 핀을 쓰는데 28, 29, 30번이 뭡니까? 이게 VC 단자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뭡니까? 소스에다가 그죠? 자, 좀 크게 해서 여기 보면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스위칭에서 이게 아까 12V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2번 단자로 우리가 AC 형태의 5V가 나오면 얘는 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이쪽 콘덴서 말단 콘덴서로다가 DC 5V가 우리가 들어간다. 그죠? 그럼 얘를 타고 이 라인을 타고 쭉 오는 겁니다. 라인 타고 오더라서 어디로 가냐? 봐, 여기. 이게 P채널 FET예요. 보통 P채널 FET를 많이 씁니다. 이게 패널 스위칭 소자로는. 여기 소스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소스에 5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게이트 여기도 5V 신호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레인에는, 그죠? 드레인에는 지금 여기서 신호가 안 들어왔잖아요. P채널 FET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FET 때 말씀을 드렸는데, P채널 FET는요, 자, P채널 FET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N형 반도체를 베이스란 거죠. 이는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띈 거죠. 그죠? 거기다가, 기본 베이스에다가, P형 반도체 두 개를 갖다 받아놓은, 이렇게 접목을 시켜놓은 거예요. P형 반도체는 뭡니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띈 반도체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그죠? 이산화규소라는 절연층을 하나 놓고요. 요게는 뭡니까? 메탈 형식의 어떤 그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걸 놓아가지고 여기다가 게이트를 뽑아놓은 겁니다. 이게 드레인이죠. 여기 소스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신호 지금 현재 5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스위칭이 안 되는 거죠. 야, 플러스 신호를 우리가 여기다 걸어준 거죠. 이게 5V가. 그럼 여기는 플러스 신호는 마이너스 신호죠. 그죠? 그럼 쿨럼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것끼리는 반발하고 다른 것끼리는 우리가 뭡니까? 이 붙어버리는 성격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가 채널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안에 붙어버리는 게 채널이 전기가 다니는 게 채널이라 그랬죠. 이게 막혀버립니다. 그죠?
막혀버리는 거죠. 요거 여러분 이해가 되죠? FET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신호, 여기가 지금 N형 반도체고 여기다가 플러스, 게이트에 지금 플러스 신호가 가해진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채널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기가 못 흐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온오프 버튼을 눌렀어요. 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MCU로 들어가는 거죠. MCU로. 이게 SI 신호죠. 그럼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이 아웃풋 신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죠? 신호가. 여기 이제 0V 신호겠죠? 0V 신호가 바로 이 게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0V. 자, 여기서 0V, 여기다 0의 신호, 음의 신호를 줬어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청력이 발생되죠? 이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 그죠? 같은 것끼리는, 그죠? 그러니까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뭡니까? 여기 드레인으로다가 전기가 흘러서 패널로다가 전기가 5V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패널 스위칭 회로입니다. 그죠? 지금 상태는 닫혀 있잖아요, 오프 상태에서는. 그죠? 얘가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안 줬기 때문에. 그죠? 5V만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같은 것끼리는 우리가 이게, 그 뭡니까? 딴 기능이 발생되니까 뭡니까? 닫혀버리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다가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어요.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뭡니까? 이 게이트 신호가 열리겠죠. 그때 게이트 신호가.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 지금 P채널 FET 구조를, 요 스위칭 회로는, 소자는 P채널 FET를 많이 써요.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심벌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5V가 대기하고 있으면 안 흐르는 게 전기가.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발생되는 그런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오프 상태에서 스위칭 동작을 좀 보면요. 자, 지금 파워온 버튼 안 눌렀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 LED를 달아놨어요. 여기 지금 파워온 시그널. 이게 만약에 온 오프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온 버튼이 켜지고 패널이 열리면은 이게 5V, 이게 이 계기판에 5V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프 상태에서 일단은 디지털 택에 DC 모드로 놓고요. 자, 소스를 재서 소스에 되면은 5V가 당연히 여기 대기하고 있겠죠. 소스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이게 게이트에 되면 5V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프 상태에서는. 그러다가 여기 지금 그 드레인 쪽은 아직 MC로부터 게이트 신호 0V가 안 넘어왔잖아요. P채널 FET가 열리려고 그러면은 0V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5V는 안 열리고 있다가, 그죠? 여기 안 열리니까 이 드레인에서 전기가 0V가 나오겠죠. 그죠? 왜? 부도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게이트 어떤 신호를 줘야 도체 상태로 줘서 소스에 드레인을 흐르는가, 드레인 소스가 흐르는데, 그죠? 지금 뭡니까? 신호를 안 주다 보니까 MC에서 0V 신호를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드레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채널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연결된 그 FET 드레인에 연결된 이 그 LVDS VCC 단자도, 그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오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위칭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면 온과 오프가 번갈아 눌러가면서 이 스위칭 회로 쪽에 스위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오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온 상태예요.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P채널 FET 소스라 게이트 5V가 동작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사용자 OS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온 트리거 신호가 AMC로 전송돼서 이 0V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요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0V가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P채널 FET 구조를 보죠. 자, N형 기판이 베이스라고 그랬죠? 이 마이너스형 띈 거란 말이죠. 이 0V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청력이 발생되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죠. 채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신호가 이렇게 흘러겠죠. 그죠? 이렇게. 온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MCU가 손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제 0V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스위칭하는 이제 조건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흐르든 이리도 흐르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열리면은 이 도체니까, 그죠? 그죠? 어떤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겠죠. 그죠?
여기 이제 온 상태입니다. 온 상태. 그죠? 그래서 이쪽 28, 29, 30번 핀으로다가 VC 전압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널 스위칭 쪽에서는 이제 온과 오프 시에 이 신호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양부 판별할 줄 알죠? FET 과정에 양부 판별하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지지신공 써가지고 FET가 손상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지금 스위칭 회로 쪽에 있는 소자들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간과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요 TR들 그죠? TR이 이게 SOT 323 타입인데 조그매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TR이나 FET는 실장 상태에서도 우리가 양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관된 혈압 쪽에서 어떤 그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쇼트가 났을 때는 이상으로 발생이 되지만, 그죠?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양부 판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태를 좀 보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제 패널 5V가 들어갔죠. 이건 스위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그러면 동시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온오프 시그널, 인버터 PWM 펄스 발진하기 위한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게이트 신호가 MCU로부터 들어온다 그랬죠. 5V가 P채널 943으로 하는 건 P채널 FET인데 많이 쓰는 FET죠. 4번 단자로 5V가 대기하고 있는데 0V 신호가 MCU에 0V 준 겁니다. 0V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전철 개찰구가 열린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죠? 그 전철 우리가 게이트를 얘기한다면 여기다 곧 교통카드 단말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그죠? 자, 이 게이트 지금 교통카드 단말되니까 신호가 0으로 바뀌었어. 이 신호 어디서 들어온다? MCU로부터 시리얼 아웃풋으로부터 온 신호가 바로 여기 0V. 그죠? 로우 방식이 하이 방식에 따라서 0V가 5V로 대기하고 5V가 0V 대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죠? N채널 FET를 또 써야 되겠죠. 방식에 따라서. 여기 이제 0V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디지털 텍스트라고 재니까 뭡니까? 0V 신호가 잡혔네요. 자, 이제 드레인을 재니까 5V 신호가 넘어왔습니다. 5V 신호가. 5V 신호가 넘어오니까 얘는 뭡니까? 5V 신호는 이 패널 VCC 콘덴서하고 연결해서 이 바로 그 LV 디스커넥터 이 빨간 선이 지금 VCC 라인이죠. 걔랑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요즘 VCC 콘덴서도 의외로 용량 감퇴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죠? 요게 만약에 용량 감퇴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약간 높은 것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압은 맞춰 주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전 용량은 약간 좀 큰 것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5V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 신호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바로 VCC 28, 29, 30번이 어디입니까? VCC죠? 5V가 나오고 있죠. 이래서 패널로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패널 얘랑 연결 찍으면 5V가 안 나온다. 물론 여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패널 보드 쪽에 진행성 불량이 쇼트가 돼서 5V가 뭐 1V, 2V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이 패널을 빼고 패널에서 빼고 얘 단도를 했을 때 5V가 나온다. 그럼 뭡니까? 패널 쪽에 불량이겠죠. 패널 보드 쪽에 어디에 쇼트가 됐든가 진행성 불량이기 때문에 전기를 먹어버리는 거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현재 오프 상태죠. 전기를 꽂으면 잠깐 돌아도 나가버리죠. 자, 여기 재보입니다. 소스를 재보면요. 소스를 재보면 5V 신호가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오프 상태죠. 오프 상태. 예. 그 다음 드레인 대기하면 5V가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위칭 조건이 뭡니까? 5V에서 0V로 바뀌어야 스위칭 되는 거겠죠. 자, 드레인은 스위칭이 안 되니까 당연히 0V. 지금 그냥 부도체 상태로 있는 거죠. 당연히 연결된 여기 28, 29, 30번도 0V가 나와야 되겠죠. 왜?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패널 VC 이 온오프 시그널이 인버터 좀 넘어갔고 패널 5V 열렸습니다. 자, 되니까 뭡니까? 게이트 신호가 0V죠. 이건 MC에서 준 신호죠. 자, 넘어와서 스위칭 되니까 당연히 드레인 쪽으로 5V가 나오겠죠. 이 5V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콘덴서 VCC 콘덴서를 통해서 이쪽에 연결되어 있죠. 5V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나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패널만 꽂으면 28, 29, 30분 되면은
1점 몇 볼트가 나오는 거 5볼트 미만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뺐을 때 정상이 나온다. 그럼 뭡니까? 그건 이제 패널 쪽이라고 간정하고 AD 버전은 제껴놓고 이제 패널 쪽을 뒤져야 되겠죠. 전원관리 승합 회로라든가 5볼트를 받아서 스위칭하는 쪽에 또 다른 소자에 쇼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봐요. 치콘에서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패널보드 쪽에서는 스위칭 쪽에 PWM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TR 또는 스위칭 다이오드 이런 분들도 많이 손상되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양보 판별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요래서 이제 우리가 패널 쪽에 VC 스위칭으로는 이렇게 동작이 된다. 예. 온오프 신호, 인버터 쪽에 온오프 신호를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약간 덧붙여서 패널 쪽도 이렇게 같이 신호가 넘어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패널 쪽에도 우리가 VC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여기 패널 스위칭 회로가 있다고 그랬지만 인버터 동작을 위해서 인버터가 그러니까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해서 인버터 동작을 위해서는 그죠? PWM에 이네이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게 여기 온오프 스위칭을 해주는 스위칭 회로입니다. 이게 회로 그죠? 요게 이제 보통 TR로 구성되어 있죠. TR로 그래서 MPNTR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PNPTR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도 보면은 자, 우리가 파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죠? 그러면 온 트리거 신호가 R인을 타고 어디 들어가냐면은 요 MCU로 들어가는 거죠. MCU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우리가 뭐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여기 저 펌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죠. MCU 안에 펌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라인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요 MCU 안에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SOIC 8핀짜리 MCU라는 디바이스는 그 8개 핀 중에서 요 SO라는 단자, 시리얼 아웃풋이죠.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이 시리얼 아웃풋 단자로다가 나가는데 하나는 패널 쪽으로 가고 패널 스위칭 회로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냐 라인을 타고 여기서 여기 지금 TR 있죠. TR 그죠? TR 요 스위칭 TR로 들어갑니다. 스위칭 TR 어디로 가면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자, MPNTR의 구조를 보면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FET도 보도 단자가 3개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방열판이 있고요. 좌측부터 뭡니까? G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거의 같잖아요. TR도 마찬가지로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라고 이렇게 다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조그만 TR이에요. 굉장히 작은데 SOT 323 타입의 그 TR을 쓰는데 그죠? 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불량 나서 띄을 때도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셀러한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뭐 한두 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패보드에서 떼어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표기명 자체가 이렇게 그죠? 3FT 이건 데이터 시트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죠. 이렇게 SMD 타입의 소형 이런 그 소자들은 SMD 코드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뒤져서 우리가 이게 MPNTR인지 PNPTR인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데이터 시트를 찾아야 되냐면 자, MPNTR은 이 지금 우리가 심벌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베이스를 공통으로 해서 다이오드 2개를 붙여 놓은 거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베이스에서 2m로 이게 전류 방향이 되어 있죠. 이게 입력부란 말이죠. 그죠? 콜렉터에서 2m로 흘리는 게 출력부란 말이죠. 그죠?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열리는 거니까 이 전류의 방향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MPNTR을 쓸 것 같다가 PNPTR을 쓴다 그러면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MPNTR인지 PNPTR을 쓰는데 보통 이제 MPNTR을 많이 쓰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 베이스로 이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MCU에서 이 시그널을 연산을 해서 펌웨어에서 주면 여기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베이스로. 그죠? 이 TR은 뭡니까? 베이스의 어떤 양의 신호, MPNTR은 이런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그죠?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즉, 입력부가 베이스의 플러스 신호를 가해져서 열려야 출력부가 열린다는 것이 그 MPNTR의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를 건드려 주니까 이제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리면서 뭡니까? 요 컬렉터하고 요 인버터 쪽, 이 커넥터 쪽에 이 단자 쪽에 보면 이 온오프 단자가 있죠. 얘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연결된 단자는 뭡니까? 커넥터를 타고 여기 립스보드라 그러면 그죠? 립스보드라 그러면 여기 립스보드 커넥터 있죠? 요로 타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신호가 그죠? 이 신호가 온오프 신호가 요 인버터부 쪽에 PWM에 그죠?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네이블 단자로. 그죠? 그랬을 때 뭡니까? PWM이 이네이블 신호를 받게 되면
펄스 발진을 시작하는 동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SMPS의 그 PWM과 틀리게 이네블 신호를 받아야 얘가 온오프 펄스 발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가 그 FET 게이트에 주게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신호가 이게 넘어온다. 그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 신호 전달 체계를 모르면은 그죠? 립스보드 쪽에서 SMPS 파트 쪽에 삽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SMPS 쪽 SMPS 이 커넥터로 봤을 때 AD 보드에서 넘어오는 신호는 딱 세 개다. 세 개. 하나는 뭡니까? 온오프 신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브라이트니스라는 그 신호죠. 그죠? 이 신호가 넘어온다고. 이게 뭡니까? 이 인버터를 기동하기 위한 신호고, 브라이트니스는 뭡니까? 백라이트의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신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패널 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요 패널 스위칭 신호가 MC로부터 온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신호가 립스 보드로 넘어가는 거고, AD 보드에서는 패널 보드 쪽으로 해서 이 지금 스위칭 5V 게이트를 열어가지고 패널 쪽에 5V를 공급해서 이제 그 액정을 기동시키는 이 전기를 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아야 수리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론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론을 알게 되면은 어떤 수리가 들어와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론을 모르게 되면은 그죠? 이론을 몰랐단 말이죠. 왜 그 백라이트를 연결해도 수리 다 했는데 안 켜지지? 여기서 신호가 안 넘어오다 보니까 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패널 쪽하고 AD 보드에서 패널 쪽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버터 또는 컨버터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MCU로부터 이 스위칭을 동작시킨다. 그래서 이 TR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 잘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MPNTR, PNPTR의 그 양부 측정하는 건 알려줬죠. TR은 결국은 뭐냐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플러스 극성을 베이스로 공통해서 양쪽에 다이오드 두 개 붙였냐, 아니면은 다이오드의 마이너스 극을 즉 캐소드를 공통으로 해서 다이오드 양쪽에 붙였냐에 따라서 MPN형 PNPTR을 따지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양호 판별은 뭡니까? 베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컬렉터 쟀을 때 정방에 통하고 역방에도 안 통하고 그죠? 그렇게 측정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FET도 요 심볼을 잘 봐라. 그죠? 전류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 리드봉을 냈을 때 그죠? 0.5V 이상이 나오면 0.6V 이상이죠? 토넌 전압이 정상이다 이 얘기죠. 그죠? 여기다 플러스 봉을 대고 그죠? 콜렉터에다 마이너스 봉을 냈을 때 다이어 모드 놓고 0.6V는 정상이다. 근데 0.0V가 나왔다. 그건 쇼트죠. 그죠? 그래서 이 심볼만 이해하면 FET든 TR이든 여러분들이 그 양구 판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삽질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스위칭 신호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온오프 상태에서 우리 TR 변화를 우리가 좀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20V만 인가하게 되면은 AD 보드로 5V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쪽 커넥터를 타고 그때는 뭡니까? 스탠바이 상태랍니다. 불이 적색불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뭡니까? 기동이 되죠. 그때 이제 스위칭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이 컬렉터하고 이 뭡니까? 이쪽에 온오프 스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립스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컬렉터를 재보면은 MPNTR의 컬렉터를 재보면은 0V가 나와요. 당연히 0V가 나오겠죠. 어떤 여기서 양의 신호를 MCU로부터 받아야 그죠? 이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죠. 현재는 부도체 상태죠. 그죠? 부도체 상태. 이렇게 지금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컬렉터에서는 전압이 안 나온다. 그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봐서라도 알 수가 있겠죠? 예,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컬렉터에 안 오니까 당연히 온오프 시그널이 이 커넥터를 통해서 립스보드 쪽, 인버터 쪽으로 온오프 시그널이 PWM 이네이블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뭐 모니터에 따라서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녹색으로 바뀌거나 하는 게 있죠. 이 LED에 따라서 보통 3색 LED를 쓰는데, 그죠? 누르게 되면 뭡니까? 이때서 온오프 시그널이, 여기 보면 이 LED 하나 다 놨죠. 온오프 시그널이 가고 패널 전압 5V가 열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컬렉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 MCU로부터, 그죠? MCU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온오프 시그널을 MCU로부터 받아서 여기 지금 NPNTR에 이 베이스에다가 5V라는 신호를 줬단 말이죠. 베이스에다 신호를 주니까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5V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호가 잡히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연산해 주니까 5V가 되는 것도 있고 5V 미만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2V 이상이 온오프 시그널이, 신호가, 그죠? 시그널이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잡힌단 말이죠. 우리가 눌렀을 때 이제 이 트리거 신호가 MCU의 그 시리얼 인풋 단자로 들어가서 펌웨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서 SO 시리얼 아웃풋 단자로 나와 가지고 이제 이 신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돼서 이 뭡니까? 인버터 쪽에 그 PWM 이네블을 줘서 스위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패널 게이트를 열어 가지고 5V 신호를 패널 쪽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5V가 인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지금 얘기한 사항을 제가 그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 난 이거 지금 여기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에 우리가 그 핀맵을 갖다가 이 솔더 마스킹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냐면은, 여기 지금 인버터하고 지금 그 뭡니까? 립스보드 쪽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요 케이블이 이렇게 지금 그 연동이 돼가지고, 요 립스보드라 그러면, 그죠? 이게 립스보드예요. 그죠? 립스보드라 그러면, 요 립스보드 커넥터가 하나 있잖아요. 얘하고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 여기 립스보드도 표기명이 없는 게, 핀맵 표기명이 없는 게 있고, 여기도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찾냐? 자,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요 핀을 갖다, 지금 여기 지금 컬렉터 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쪽에 지금 보통 요쪽 커넥터 핀 주위에 지금 이 스위칭 TR이 있어요. 거기 컬렉터 단자에다 대고 한쪽은 흑색 리드봉을, 적색 리드봉을 이쪽 핀에다가 댔을 때 이 0V가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스위칭 TR이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신호가 AD버스에 넘어가는 신호가 아까는 적게는 2개, 3개다. 하나는 뭐냐? 3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2개다고 얘기를 했죠. 2개. 하나는 온오프 시그널. 그죠? 하나는 뭡니까? 브라이트니스죠. 이 브라이트니스도 우리가 여기서 OS 버튼에 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스위칭 신호가 MC에서 연산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바로 뭐냐면, 그죠? 디밍 스위칭 TR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TR 중에 제기 왜 핀맵이 없다 그러면은 2개 중에 울리는 것 중에서, 그죠? 2개가 다, 하나는 온오프고 하나는 브라이트니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를 넣었을 때, 자, 2개 중에 울렸다, 핀이. 그죠? 3번도 울리고 4번도 울렸다. 그러면 전기를 넣고 온오프 버튼 눌렀을 때 0V에서 2.5V 올라가고, 이상으로 올라가고, 뺐을 때 전압이 떨어진다면 그게 온오프고요. 브라이트니스는 뭐냐면 온 버튼을 누르든가 오프 버튼을 누르든가 간에 좌우지간 계속 얘가 이 전압이 변동이 없어요. 그죠? 3V 이상의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뭡니까? 디밍이죠, 디밍.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찾으시면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인버터 스위칭을 위한, 그죠? 스위칭 회로 동작을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지금 스탠바이 상태죠? 예. 자, 이게 지금 핀을 찾는 거예요. 0V로 떨어졌어요.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스위칭 TR이다. 스위칭 TR. 그죠? 그 밑에 있는 것이 또 우리 됐을 때, 다운 핀 됐을 때 움직인다. 그럼 그게 디밍 쪽에 우리가 스위칭 T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요 위에 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스위칭 TR이다. 이 온오프 스위칭 T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걔 컬렉터를 쟀을 때 스탠바이 상태에선 전압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온오프 시그널이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부 PWM 이네이블 단자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된다. 그죠? 누르게 된다. 그럼 뭡니까?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고 패널이 열렸죠.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콜렉터를 재면은 2V 이상이 나와요. 어떤 건 5V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 회로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서 이 신호가 어디로 넘어가냐? 립스보드 쪽에, 그죠? 커넥터를 타고 인버터부에 PWM의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서 이 온오프 시그널이 가해져서 스위칭해서 백라이트가 켜진다. 그러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패널 쪽에 PWM의 패널 쪽에 그 P채널 FET에 게이트에 0V 신호를 둬서 스위칭을 해서 뭡니까 5V 신호를 패널 쪽에 준다 하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찾으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위칭 TR은 SOT323 타입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시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풀램을 마킹하려다 보니까 너무 조그마니까 못하다 보니까 이런 그 SOT323 타입의 스위칭 TR이라든가 스위칭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기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공식 카페에 보면 SMD 코드북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이 앞에 3이라는 3계열을 찾게 되면 요 밑에 쭉 내려오면은 3FT라고 있죠. 그걸 찾아보면 풀네임이 나오죠. BC857BW라는 이 품명입니다. 이게 SOT324 TR의 품명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게 PNP, MPNTR인데 잘못됐네요. 예. 그 TR의 요거는 PNPTR입니다. 그죠? PNPTR. 여기 보면 SOT323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PNPTR이에요, 이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그만 소자들은 표기명이 없어요. 우리가 좀 큰 것들은 풀램을 갖고 찾지만은 요런 이제 조그만 SOT323 타입 뭐 223 타입 이런 것들은 우리가 SMD 코드북을 찾아서 요렇게 우리가 찾아서 플레임을 찾아서 얘가 PNP인지 NPN인지 요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다이오드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 정류 다이오드인지 그죠? 뭐 고속 정류 다이오드인지 아니면 쇼트키 다이오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TR의 좀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MPNTR이고 PNPTR이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놨다.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MPNTR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가운데 그 P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접목해 놓은 것이 MPNTR이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그죠? 다이오드 두 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기 보면 요렇게 다이오드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 놨을 때 두 개 다이오드의 공통 단자를 마이너스로 했냐 플러스로 했냐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 MPNTR은 뭡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캐소드가 이게 애노드죠. 그죠? 애노드를 공통 단자로 묶은 것이 베이스다. 이것이 MPNTR이고요. 자, PNPTR은 뭡니까? 가운데 N형 반도체를 넣고 양쪽에다 P형을 접합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 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캐소드를 그죠? 다이오드 캐소드 단자를 두 개를 공통으로 해서 베이스를 뽑아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PNP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개념이고 여기는 플러스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MPNTR은 베이스에다가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입력부가 열려서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열리는 거니까. 자, PNPTR이다 그러면 뭡니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흐르면서 입력부가 열리면서 출력부가 열린다.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뭡니까? 베이스라는 이 존재가, 그죠? 이 지금 반도체를 도체를 만들 거냐 부도체를 만들 거냐 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이 베이스다. 이게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안 들어가면 TR은 작동을 안 해요. FET도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안 들어오면 스위칭을 할 수가 없어요. 걔는 신호를 베이스에 안 주든가 FET에서 게이트에 신호를 안 주게 되면 걔는 부도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면 도체로도 변했다가 반도체로 변했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수리 쪽에서는 스위칭 용도로, 그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는 스위칭 용도로 쓰는데, 바로 여기서 베이스를 조정함으로써, FPGA에서는 게이트를 신호를 조정함으로써 스위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부 판별할 때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TR은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라고 그랬죠? 그죠? 베이스에다가 플러스봉을 대고, 그죠? 플러스봉을 대고 양쪽에 됐을 때 0.6V 턴온 전압이, 다이오드는 0.6V라고 그랬죠? 쇼트키 다이오드는 0.3V라고 그랬죠? 다이오드 두 개를, 시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를 두 개를 접목해 놓은 게 T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0.6 정상이죠. 여기서 쟀는데 0.0V가 나왔다. 이게 쇼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재면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얼마 전에 그 공식 카페에 보니까 이 TR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NPN TR인지, 물론 TR은 Q라고 표기명이 돼 있죠. 근데 이게 NPN TR인지 PNP TR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좌측부터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 베이스를 공통으로 뭔가를 했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묶어놓은 게 우리가 뭡니까? PNPTR, 아니 PNPTR. 플러스를 공통으로 잡아놓은 것을 우리가 NPNTR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이 베이스에다가 적색 리드몽을 대고 양쪽 재니까 0.6V가 나온다. 다 베이스하고 뭐 컬렉터하고 베이스하고 2m 간에 전압이 0.6 나온다. 얘는 뭐예요? 얘는 NPNTR이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나와 아무것도. 그때 요 적색 리드봉을 베이스에 대고 양쪽이 됐을 때 0.6V가 측정이 된다. 그럼 뭡니까? 얘는 PNPTR이잖아요. 마이너스 공통으로 한 거고 얘는 플러스 공통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NPNTR인지 PNPTR인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물론 뭐 이거를 요런 TR이나 조그만 TR은 단자를 붙여서 우리가 다기능 테스터에다가 요런 거는 핀이 들어가잖아요. 소켓에. 근데 SOT323 타입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 여러분 리드를 붙이든가 해서, 그죠? 그거를 뭐 다기능 테스터라면은 핀 맵을 갖다 알려주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SOT323 타입의 조그만 TR은 우리가 거기다 넣기가 불가능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다기능 테스터 살 때 후크를 하나 주잖아요. 후크를 걸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런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다기능 테스터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TR은, 그죠? 양부 측정을 가능하면서 얘가 PNPTR인지 NPNTR인지를 알 수가 있다. 왜냐면 TR은 보통 좌측부터 다리가 베이스 컬렉터 2m라는 것이 대부분 돼 있다. 그죠? 제가 보니까 거의 그 구조예요. 거의 구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찾기가 좀 쉽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 여기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드리냐면은, AD 보드로 또 신호가 넘어갈 때 스위칭 에러를 건너는데, 그죠? 브라이트니스 온오프 신호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런 스위칭 TR을 썼다. 그래서 그게 안 넘어간다 그러면 TR의 양부 측정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양부 측정을. 그래서 그게 쇼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TR도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오프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TR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TR은 정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펌웨어 손상이다. 그죠? 그래서 펌웨어를 ISP 지그를 통해서 라이트를 시키든가, 아니면 롬 라이터다가 롬을 탈거를 해가지고 소켓에 꽂아가지고 라이트를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을 갖다 우리가 BJT라고 보통 얘기도 하기도 해요. TRT를 하는데 원어는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TR 얘기를 하죠. 자, 인버터 컨트롤 신호 라인을 찾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AD 보드로부터 립스 보드 이 커넥터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신호가 들어온다 그랬죠? 온오프 시그널하고 디밍 시그널, 그죠? 우리가 백라이트 밝기를 준 신호 두 개가 전달을 받아야 우리가 백라이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 컨트롤 신호가 이 두 가지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 신호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호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 게 있고 마킹이 없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초보자들은 여기서 헤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지금 12V 라인이고, 자, 220V 라인을 꽂으면은 2차 측이 커넥터를 통해서 DC 5V가 연결된 단자가 있을 거고,
DC 5V는 어디로 들어가요? AD 보드 동작을 위해서 이쪽하고 커넥터 연결해서 AD 보드 5V가 넘어가겠죠. 12V는 뭡니까? 이 커넥터를 통해서 회로볼트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인버터보나 아니면 컨버터보 쪽에 FET 드레인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드레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그라운드 단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온오프 단자하고 디밍 단자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더 큰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온오프 시그널, 그 다음에 디밍, 12V 라인, 5V 라인, 그라운드 라인을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여러분 드릴게요. 초보자를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단자들이 보면 DC 12V, 5V, 그라운드, 온오프, 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마킹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TV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땐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그 라인을 따라가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신호 공급 라인을 여기서 좀 잠깐 좀 봅시다. 잠깐 보면 자, 여기 지금 단자에서 신호가 어떻게 나오면 12V는 그죠? 12V는 이렇게 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금 이쪽을 거쳐서 콘덴사를 거쳐서 그죠? 인버터 콘덴사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 FET 드레인에 딱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FET 드레인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그죠? FET 드레인에 딱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 전압 강화 회로를 통해서 여기 PWM에 VCC가 공급되고 있다. 그죠? 이 PWM VCC가 여기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쪽에, 앞쪽에 있겠죠. 앞쪽에 VCC가 공급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 5V 라인은 이제 AD 보드 넘어가고, 지금 이 노란 단자가 이게 그 온오프 시그널이고, 여기 보면 노란 단자가 온오프 시그널이죠. 온오프 시그널. 요게 파란 단자가, 파란 선이 이게 딤 라인이죠. 라인을 타고 쭉 들어와요. 이렇게 회로를 타고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쭉 타서 여기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백라이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오프 OSD 버튼에 디밍 단자를 우리가 눌렀을 때 그 신호가 요 단자를 통해서 쭉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PWM에 디밍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고 쭉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봐야 그 회로가 여기 뭐가 걸리고 코일을 타고 들어가서 뭐 TR을 타고 들어가서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만약에 이게 FET가 문제다. 쇼트가 났다. 그죠? 쇼트가 났다. 그러면 떼가지고 재니까 쇼트가 아니야. 그럼 이 주변 회로가 어디 뭐 연결된 회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 그죠?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아, 신호가 일로 들어가는구나. 그죠? 물론 PWM이라든가 FET의 핀맵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게 들어가는구나. 그죠? 그렇게 살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한번 그려보고 찍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신호 공급 라인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그라운드 지금 핀맵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다이오드 모드로 디지털 테스트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자, 우리가 콘덴사 이 접지 라인은 그죠? 접지 라인은 2차 측 콘덴사 마이너스가 되고 적색 프로브를 각 단자에 쟀을 때 0V가 나오는지 뭡니까? 이게 그라운드예요. 콘덴사 마이너스하고 그죠? 이쪽 단자하고 우리가 0V가 나왔다는 얘기는 도선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그라운드 단자입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 핀맵을 찾을 때는 220V 전을 인가하시면 안 되죠. 안 되겠죠. 라인을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0ohm이 측정되는 부분이 이게 그라운드 단자다. 그죠? 그라운드. 그라운드 찾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성펜으로다가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뭐 우리가 보통 그라운드는 검정으로 표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그죠? 그럼 이 그라운드 단자가 한 군데가만 있는 게 아니라 핀이 뭐 12핀이 돼 있다 그러면 또 딴 데 그라운드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영험이 측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근데 보통 그라운드하고 VCC는 이 패턴 자체가 좀 넓습니다. 그죠? 수리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죠? 여기다 칠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DC 5V 라인은 뭡니까? 이건 전기를 공급해야 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AC 220V 라인을 공급을 해야 립스보드는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5V, 12V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DC 모드로 디지털 테스트 하기를 놔야 되겠죠. 자, 흑색 리드봉을 2차 측권에서 마이너스에 접속을 하고, 그죠? 적색 프로브를 뭡니까? 립스보드 요 그라운드를 아까 제외한 나머지 핀에다 쟀을 때 5V가 측정되는 부분이 여기가 우리가 바로 5V 라인이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우리 VCC 라인은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 유성펜으로 칠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뭘 찾아야 돼요? 이제 12V 라인 찾아야 되겠죠? 12V 라인. 12V 라인도 마찬가지로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그죠? 거기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 5V 찾으면은 요 옆에다 되게 되면 12V가 나온다. 그럼 그 12V 라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찾았습니까? 12V,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5V 찾았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은, 나머지 두 개가, 온오프하고, 그죠? 디밍 라인이에요. AD 보드에서 넘어오는, 그 MC로부터 넘어오는 신호가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리를 해본 사람은 딱 감을 잡아요. 표기 안 돼요. 보통 가느다란 패턴 두 개가 지나가는 게 있는데, 요 두 개 선이 온오프 아니면은, 뭡니까? 디밍 라인이란 말이죠. 시그널 라인이에요. 이 가느다란 선이 두 개가 지나갑니다. 어떤 제품이든 다 두 개 라인, 가느다란 선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떡하냐? 자, 지금 온오프 스위치를 하나 5V 라인에, 왜냐면은 우리가 이 온오프 시그널 라인을 찾기 위해서는 AD 보드를 연결해야 되고 OSB를 연결하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립스보드 단독으로다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느다란 선 다 찾았잖아요. 5V, 그라운드, 12V 다 찾았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뭡니까? 안 찾은 라인이 두 개, 이 가느다란 두 개에다가 배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온오프 시그널을 이 5V 신호를 주면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PWM에 인버터 PWM 이네블 단자로 주게 되면, 그죠? PWM 스위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등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두 개를 놓고 모르니까, 어떤 게 디밍인지 어떤 게 온오프인지 모르니까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스위치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스위치 많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5V 라인에 연결해 놓는 거죠. 그럼 한 단자는 비었잖아요. 그러면 220V 전원을 인가하고, 여기 지금 스위치에 연결 안 한 요 단자를 갖다가 이 두 개 라인을 한번 접속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두 개 라인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점퍼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접속을 하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점등이 되고, 스위치를 오프 시켰을 때 꺼진다 그러면 걔가 온오프 라인이에요. 온오프 라인. 그죠? 줬다 껐다 줬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호를 줬다, 그죠? 뺐다 줬다 뺐다 하니까 뭡니까? 얘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단자를 연결해서 눌러도 켜지고 꺼도 켜진다면 걔는 뭡니까? 걔는 디밍 라인이죠. 왜? 이 모니터는 키면은 바로 맥스 브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3V 이상의 신호를 갖다 계속 보내요. 온오프와 관계없이. 그럴 때 계속 켜진다고. 이게 이 스위치와 관계없이 계속 켜집니다. 그죠? 눌러도 이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디밍 라인이죠. 그랬을 때 이제 찾은 걸 갖다 우리가 온오프 라인하고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라인을 다 찾은 거죠. 물론 뭐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은 수리하고 AD 보드 연결하고 OSD 보드 연결하고 뭐 패널까지 연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패널 쪽에 그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수리가 안 됐을 땐 다 뜯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립스보드 단독으로 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뭐 LED 쪽에 립스보드나 LCD 쪽에 립스보드나 다르게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죠? 뭐 큰 문제 없이. 예. 자, 그래서 신호라인 찾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요거 여기에 립스보드. 표기명이 없잖아요.
자,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자, 2차 측에 그 콘덴서 마이너스기에 흑색 리드몰을 대고 적색 리드몰 각 단자에 대봅니다. 자, 영옴 측정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이 패턴이 넓은 쪽이 보통 그라운드입니다. VCC 라인 아니면. 자, 여기도 0볼트가 0ohm이 측정되죠. 그러니까 두 군데죠, 그라운드가. 그러면 요렇게 그죠? 유성펜 흑색으로 다 마킹을 해 놓는 겁니다. 두 군데가 우리가 그라운드죠. 자, 그라운드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V, 5V 라인을 찾기 위해서 AC 220V를 인가를 해야 되겠죠. 자, 오토 방식으로 5V, 12V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디지털 테스터에 DC 모드로 놓고요. DC 모드로 놓고 2차 측 콘덴서 마이너스에 흑색 프로브를 대고요. 프로브를 대고 자, 그라운드를 제한 나머지 대에서 대봅니다. 자, 5V 여기 5V 라인이죠. 두 개 핀이 그죠? 두 개 핀이 5V 라인입니다. 자, 12V 라인 잡혔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가느사란 선 두 개에 대한 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5V 10을 찾았으니까 가느사란 선 두 개가 이제 뭡니까? 두 개가 이제 온오프 아니면 디밍 라인이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 단독으로 PWM의 인버터부에 PWM 작동시키기 위해서 온오프 시그널을 이제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때 항상 해야 될 일은 뭐냐? 전원 빼고 데콘의 310V를 데콘 방전기로 방전을 해야 우리가 감전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도를 되면 이 인도 뒤에 불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방전을 시키는 이런 것은 습관화 시켜야 되겠죠. 예. 자, 5V 라인에다가 신호를 온오프 신호를 강제로 주기 위해서 자, 스위치 하나를 이용합니다. 자, 한 선을 갖다가 5V 라인에 솔더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는 사람 두 개 있죠. 우리가 이제 초보자는 모르잖아요. 이게 온오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그죠? 이 라인을 두 개를 갖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점퍼선을 이 패턴 두 개에다가 분명히 하나는 온오프고 하나는 디밍일 거란 말이죠. 그죠? 회로를 따라가면 고수들은 알죠. 어디랑 연결됐고 다 아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용 백라이트를 두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스트용 백라이트는 두 개를 뭐 폐부대에서 띄든가 그런 식으로 폐 모니터에서 띄든가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자, 220V 라인을 인가를 하고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백라이트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죠? LED 쪽도 맞아. LED 봐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테스트 할 때 편합니다. 전기 안 오르게 조심을 하세요. 장갑을 좀 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장갑을 잘 안 끼는 버릇이 있어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장갑을 껴야 감전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신체에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선을 뽑아놨죠. 가느다 패턴에 두 개를 뽑아놓고 자, 스위치 한쪽에다가 아무 선이나 그냥 하나 이렇게 접속을 하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어도 되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온오프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나머지 한 선을 댑니다. 자, 들어오죠. 꺼졌죠. 이게 바로 온오프 라인입니다. 온 시그널을 줬을 때, 어떤 5V 신호를 줬을 때, 그죠? PWM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WM의 펄스 발진을 해서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12V를 스위칭을 해가지고 트랜스 1차측으로 넘겨주면은 상호 인덕턴스에서 고압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전압이 켜지는 거죠. 이 스위치를 껐어요. 5V 라인이 끊기죠. 그러면 PWM의 여기 이네블 쪽에 신호가 끊기니까 발진 정지. 여기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핀맵이 표시가 안 돼 있는 쪽에서 이런 라인의 핀맵을 찾기 위해서 요런 방법을 쓰면은 스트레스 없이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다. 그죠?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애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버터 컨트롤 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스위칭 회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